안녕하세요. 긍정 스텔라입니다. 2024년에는 수입 좀 늘려봐야지. 블로그 반드시 시작할 거야 라고 다짐하셨던 분들 시작하셨나요? 아직 시작 안 하신 분들? 아니면 블로그가 있는데 방치하신 분들, 돈 벌리는 블로그 세팅 방법 오늘 낱낱이 모조리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 영상 보시면서 같이 세팅까지 함께 해보시면 더욱 좋겠죠. 블로그 시작해야지 마음만 먹고 계셨던 초보분들, 블로그 쉽다고 하더니 막상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거저거 다 어렵게만 느껴져서 시작도 못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왕 초보분들도 쉽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오늘 영상 보고 따라만 하시면 되도록 알려드릴 테니까 꼭 오늘 영상 보시고 또 보시면서 함께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이미 하고 있는데 블로그로 돈은 도대체 어떻게 버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블로그로 돈을 벌기 위한 기본적인 세팅 방법을 꿀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함께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의 회원 가입부터 먼저 진행해 주세요.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로그인 아래에 있는 회원가입을 눌러서 들어가 주세요. 네, 그리고 동의사항에 체크를 하고 넘어갑니다. 이제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리고 비밀번호 찾기 같은 확인용 이메일 주소를 하나 입력을 해주시고요. 이름과 생년월일 8자리 그리고 통신사 선택하신 다음에 남자, 여자, 내국인, 외국인 중에 선택을 하고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아래에 있는 약관 전체 동의에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인증 요청을 하면 인증번호가 올 텐데요. 핸드폰으로 온 인증번호를 입력해서 인증을 완료하시면 가입이 완료됩니다. 네, 이렇게 회원가입을 진행 완료했고요. 여기에서 바로 블로그를 선택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오른쪽 부분에 블로그 아이디 만들기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어떤 블로그 아이디를 쓸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블로그 아이디는 한 번 정하면 변경이 불가능하니까 외우기 쉽고 차별화되는 아이디를 적어주시면 좋겠죠. 확인을 눌러주세요. 네, 이렇게 블로그 아이디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러면 아래에 있는 추가 정보 입력하기를 눌러서 들어가 주세요. 별명은 블로그와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름을 지어주시면 좋고요. 어떤 블로그로 운영이 되는지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블로그명으로 적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주제 선택 부분입니다. 우리가 블로그로 수익화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블로그 주제를 선택할 때도 내가 운영을 하고 싶은 그런 주제를 선택하는 것도 좋지만 수익화에 유리한 카테고리를 정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많은 주제 중에서도 수익화가 가능한 카테고리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상생각이나 육아, 결혼, 반려동물, 패션 미용, 인테리어 DIY, 그리고 상품 리뷰, 자동차, 국내 여행, 세계 여행, 만약에 맛집 체험단 위주로 운영한다면 맛집을 선택할 수도 있겠고요. 다만 맛집 체험단 같은 경우에는 외식비를 절약하겠다라는 목적성이지 이게 바로 수익, 그러니까 현금화 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점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IT 컴퓨터, 건강의학, 비즈니스, 경제, 어학 외국어나 교육학문 등등이 있겠습니다. 이 중에서 내가 어떤 카테고리를 주 카테고리로 운영을 할 건지 생각해 보신 다음에 선택하고 넘어가 주세요. 자, 주제는 나중에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여기서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일단 1차적으로 선정한 뒤에 나중에 바꾸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다음을 눌러 진행해 주세요. 네, 이렇게 패션 미용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에 눌러서 진행해주세요. 네, 블로그 시작하기를 눌러줍니다. 네, 이렇게 몇 가지 선택만 했더니 이렇게 나의 블로그가 완성된 걸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블로그를 꾸며봐야겠죠? 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끝까지 한번 저와 함께 해보겠습니다. 관리를 눌러서 들어가 주세요. 자, 먼저 블로그 정보 부분입니다. 블로그명 아까 정했었고요. 별명 정했었죠. 소개글에는 간단하게 내 블로그를 소개하는 글을 짧게 적어주시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협업이나 광고를 받을 수 있는 이메일 주소를 기입해 주시는 건데요. 내가 평소에 가장 잘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적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 부분인데요. 이 블로그 프로필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PC로 봤을 때, 처음 들어왔을 때 보이는 이미지이고 아래에 있는 모바일 앱 커버 이미지는 모바일에서 봤을 때 내 블로그 첫 화면에서 보여지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자, 이거는 사실 개인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좀 더 전문성을 갖춘 블로그로 보여지길 원하신다면 미리 캔버스나 아니면 망고보드, 캔바를 이용해서 빠르게 이 가로 161 픽셀 썸네일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캔바에서 빠르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로필 이미지 나 쓸 거 없는데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시고요. 캔바에서 간단하고 아주 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캔바 처음 이용하시는 분들은 회원가입 먼저 진행해 주시고요. 여기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맞춤형 크기, 아까 프로필 이미지는 161 픽셀이라고 했었죠. 가로, 세로 동일하게 161, 161을 쓰고 세로 디자인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네, 그러면 이 옆쪽에 템플릿이 쭉 보일 텐데요.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왕관이 있는 건 유료니까 왕관이 없는 디자인 중에서 선택해 주세요. 저는 이걸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폰트도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폰트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색깔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파일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이거 PNG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 프로필 이미지에 한번 등록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간 게 보이시죠? 여기 들어가는 이미지는 프로필 이미지에 사용할 거는 제한된 부분은 없으니까 내 블로그가 더 깔끔하게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 블로그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사진이 있다면 그 사진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모바일은 좀 세팅이 다르긴 하지만 같은 걸 이용해 줄게요. 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내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아까 만들었던 프로필 이미지가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네, 다시 관리로 들어가 주세요. 네, 그 다음 기본 서체 설정인데요. 여기 서체를 보시면 8가지 정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손글씨 그리고 다른 글씨체들은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나눔 고딕 아니면 나눔 명조, 특히 저는 나눔 고딕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게 가장 무난하다는 점 그리고 가독성이 높다는 점 고려하셔서 서체는 웬만하면 나눔 고딕이나 나눔 명조를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독성이 좋지 않으면 들어왔다가 바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서체입니다. 서체 크기는 저는 15를 설정하는 편이고요. 15 또는 16 둘 중에서 원하는 서체 크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반영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콘텐츠 공유 설정 부분으로 이동합니다. CCL 설정이라고 있는데 CCL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복제하거나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방송하는 것을 허락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걸 사용을 하시고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걸 허락하지 않고 2차 저작 허락하지 않음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동 출처 사용 설정, 사용,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금지 설정도 저는 사용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이걸 설정을 해놓으면 글을 우클릭해서 복사하는 걸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위젯 설정하러 가기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메뉴 중에서 꾸미기 설정으로 이동해 볼게요. 먼저 스킨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사실 브랜드 블로그로 키워나가려면 이 브랜드라는 게 상업적인 브랜드일 수도 있지만 나 자체를 브랜드로 하는 그런 블로그를 키우기 위해서는 홈페이지형으로 꾸미는 게 좋습니다. 근데 당장은 일단 글을 쓰고 축적을 해 나가는 게 그리고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 스킨은 여기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이용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크게 여기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그냥 여기 베이직을 한 다음에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가 선택한 스킨이 여기 바로 반영된 게 보이시죠?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베이직으로 설정을 하고 다음 영상에서 이 홈페이지형 블로그를 어떻게 만드는지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꼭 먼저 누르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베이직으로 깔끔하게 시작하는 걸 더 추천드려요. 처음부터 디자인 요소 막 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이 스킨을 사용하고 글을 적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내 블로그, 이 스킨이 적용된 블로그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다시 관리를 눌러서 들어가 주세요. 자, 여기서 아까 하다 말았던 꾸미기 설정, 우리가 스킨 선택을 했었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디자인 설정 아래에 있는 레이아웃 위젯 설정 부분입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들어갈게요. 수익화의 기본이 되는 아주 중요한 설정이 있는데요. 바로 위젯 설정입니다.
보통 업체들이나 광고주가 광고를 맡길 때 블로그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겠죠. 블로그의 댓글 수, 좋아요 수는 어떻게 되는지도 살펴보겠고, 이 블로그가 어떤 주제로 운영이 되는지, 그리고 협업이나 광고 경험은 많이 있었는지,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거, 1 방문자 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 수치를 확인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꼭 넣어줘야 되는 게 바로 이 위젯 사용 설정에 있는 카운터, 그리고 좀 더 쉽게 보여주기 위한 방문자 그래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카운터와 방문자 그래프를 선택했으면 여기 위젯 배치에서 원하는 대로 배치를 한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꼭 적용을 누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웃 카운팅 수가 보이고요. 바로 옆에 이 카운팅이 보이죠. 지금은 당연히 글을 쓰지 않았으니까 다 0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관리를 눌러서 관리 메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메뉴, 글, 동영상 관리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상단 메뉴 설정 부분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프롤로그 설정하기예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프롤로그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나 자신보다는 광고주들에게 처음 보이는 이 프롤로그는 대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롤로그는 설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바일에서는 크게 상관없지만 PC에서는 프롤로그가 대문 역할을 톡톡히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모바일로 블로그를 주로 보지만 광고주 또는 관계자들은 PC로 주로 블로그 탐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알려드리는 대로 처음에 설정해 두시고 차차 블로그 운영이 익숙해지시면 그때는 프롤로그 설정을 자유롭게 바꿔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인데요. 이렇게 저는 프롤로그를 설정해두고 처음 보이는 메뉴를 이렇게 4개를 걸어 두었습니다. 앨범형으로 선택을 해서 대표적인 메뉴 3개가 이렇게 첫 화면에 보이고 있죠. 여기에서 바로 원하는 그런 게시판으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해볼게요. 자, 아직 우리는 이 게시판을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 보여지는 카테고리 관리와 그리고 페이지당 글 부분인데요. 페이지당 글은 1개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걸 3개, 5개, 10개까지 해두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강의에서는 페이지당 글을 여러 개로 해둬야 체류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스크롤이 길어지면서 방문자의 피로도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개로 설정하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관리입니다. 여기서 카테고리를 추가할 텐데요. 카테고리 추가를 누르시면 바로바로 추가가 가능합니다. 네, 이 정도로 4개 정도 처음에는 지정을 했습니다. 아마 카테고리는 운영을 하시다 보면 이게 좀 낫겠네,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 좀 아이디어가 생길 텐데 그때그때 수정하시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이 하나를 선택하고 그 아래에 카테고리 추가를 하면 서브 카테고리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눌러서 카테고리 추가를 하면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는 만드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카테고리마다 만드실 때 주제 분류를 함께 해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면 해당 게시판에서 글을 썼을 때 이 주제가 자동으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글 보기는 좀 이미지 위주의 앨범형을 선택하고 정방형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모두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겠죠. 네, 어느 정도 됐고요. 여기에서 다시 프롤로그로 이동을 해주셔서 지금 보기 설정을 확인할 텐데요. 글 강조 또는 이미지 강조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이미지가 보이는 게 좀 더 깔끔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메인 이미지 목록 맨 위에 보이는 부분 좀 넓게 보이고 그 다음 2번째, 3번째 이렇게 크게 3가지 카테고리를 한 페이지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메인 이미지로는 뭘 보여줄지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글 목록 2번째도 그리고 노출수는 3줄씩 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프롤로그 설정까지 마쳤고요. 이제 웬만한 건 설정이 끝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애드 포스트 설정도 있는데 이건 아직 우리가 글도 한 번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글을 매일매일 2-3달 정도 써나가면서 적어도 40-50개 정도 글을 작성하고 방문자 수가 매일 100명 이상 정도씩 나오면 여기에서 애드 포스트를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블로그를 한번 이동해 봐야겠죠. 네, 이렇게 아직은 상당히 단촐한 그런 블로그 이미지입니다.
지금 프롤로그에도 원래는 여기 이미지가 보여야 되는데 하나도 보이지 않죠. 블로그도 아까 내가 정해둔 카테고리들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글이 하나도 없으니까 뭔가 굉장히 좀 허전한데 한번 글쓰기를 진행해 볼게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내 블로그에 맞는 주제에 대해서 글을 써 나가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내 블로그는 지금 막 만들어진 블로그이기 때문에 키워드를 찾아서 해당 키워드로 글을 작성하는 게 노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블로그 수준에 맞는 키워드를 찾아서 글 쓰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올리브영 수분크림 추천템 이런 식으로 하면 내 블로그 글이 노출될 확률이 굉장히 적겠죠. 왜냐면 경쟁 강도가 상당히 높을 테니까요. 이 블로그 키워드 찾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진, 동영상, 스티커, 그리고 뭐 인용구, 구분선, 아니면 장소, 링크 이런 식으로 표까지 넣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적어도 5장, 6장이 넘는 그런 이미지들과 글자 수도 잘 생각하셔서 글을 적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미지도 넣으시고요. 관련 있는 내가 찍은 이미지를 사용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글을 충분히 쓰신 다음에 발행을 누르시면 됩니다. 카테고리는 지금 아까 뷰티 아이템으로 들어왔었고 스킨케어이기 때문에 스킨케어로 바꿔주겠습니다. 주제는 우리가 이 카테고리의 경우에는 패션 미용으로 설정을 해뒀기 때문에 패션 미용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다른 주제라고 한다면 여기서 바꿔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원하는 주제로 바꿔주신 다음에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태그는 달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관 검색어를 찾아서 태그를 편집한 다음에 발행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모두들 이렇게 블로그 바로 만드시고 그리고 글도 하나하나 정성껏 발행하셔서 얼른 수익화하는 블로그 만드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수익화 블로그 만들기와 세팅하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거 마음먹으면 딱 30분이면 끝낼 수 있으니까 30분 커피 한 잔 내려서 앉아가지고 영상 보시면서 한번 꼭 따라서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쉽게 따라하고 쉽게 수익화할 수 있는 블로그 운영하기 시리즈는 앞으로도 계속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